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어린이집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펼쳐내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치가 뭘까요? 가치가 뭘까요? 제가 좀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어떤 기준이 그 가치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가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방법적인 거, 교육적인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제1어린이집은 어떤 가치를 펼쳐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어떤 나무가 튼튼하고 멋진 나무일까요? 네,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네, 딱 봐도 2번인 것 같죠? 맞죠? 그런데 3년, 5년, 10년 후에는 어떤 나무가 더 가치 있는 나무일까요? 더 멋진 나무가 될까요? 어떻게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여기는 자라는 나무고 여기는 이미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고. 아, 자, 이거는 자라고 있는 나무 같고 이거는 이미 자라서 열매 맺은 나무 같고, 그래서 또, 네, 어머님. 기둥이 달라서. 그리고 그 밑에 뿌리가. 자, 1번 나무는 뿌리가 엄청 많죠. 근데 2번 나무에는 뿌리가 적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 유아교육은 현재 뿌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어서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할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의 배움이 왜 IB식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1어린이집에서는 이 IB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IB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앞서서, 자, 나는 IB에 대해서 좀 안다.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지 제가 이것들을 팍팍 넘겨갈 건지 아니면 상세하게 설명할 건지. 근데 나는 100% 안다. 그래도 자, 나는 70% 정도는 IB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다. 70%. 되는 것 같아. 자, 50%. 자, 그러면 네. 제1어린이집 부모님들은 부모교육 계속 이어나가서 아실 텐데. 자, 그러면 IB가 좋은 거는 아는데 나 아직 잘 모르겠다. 네, 대부분이시네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옛날 같은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네,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통용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네, 1년만 해도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에 요구되어지는 역량들입니다. 참 많죠. 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뭐가 찢어진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면, 맞죠? 스트레칭을 아주 열심히 하면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찢어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겁니다. 유아교육은 탄탄히 그렇게 밟아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쓴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페이팔과 팔라티
파티어의 공동 창업자이고 유튜브 오픈 AI를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자,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1에서 N, 가로축 있죠, 가로축. 자, 대한민국에서는 가로축을 아주 잘해요. 이게 뭐냐면은 확장하는 거예요. 자, 매장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별다방이 있다. 그러면 그 별다방에 지점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0에서 1, 세로축 있죠. 0에서 1,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약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1세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0에서 1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러면은 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역량인지, 그래서 왜 IB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올해 6월 달에 자, 대전하고 대구하고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제일어린이집에서 IB를 풀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이제 이미 국제학교, IB를 하고 있는 국제학교랑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줌으로 교사 강의도 하고 원장 강의도 수차례 했었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들어도 이거를 우리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내지? 이거 해야 되나? 유아교육에서 접목해야 되나? 계속 물음표가 떴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우와, 이거 뭐지? 이 분위기 뭐지? 200명, 300명 넘는 원장들이, 저기 원장들이거든요. 다 유아교육 원장들이. 근데 전국에서 오신 원장님들이 이렇게 붐이라고? 우리 부산 지역의 강서구 지역이 아직 IB에 대해서 모르는, IB의 아동 모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전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 갔어요. 대구에 갔죠. 저기가 대전이고 대구에 갔는데 대학교에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초중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강의실을 오픈을 했는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강의실을 2동을 더 해가지고 다른 강의실은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분위기 뭐지?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점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갔을 때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대구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강연하고 이미 본인들이 학교에서 시연한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연을 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IB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평가. 이제 초, 중, 고 들어가면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평가가 다 그 논술식이고 이제 서술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평가를 AI랑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자리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이미 학교에서 이제 국제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 특허내시라. 이미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도 그 협회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먼저 했다. 그래서 특허내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교육청에서도 계속 자리 잡아 나가고 전국에 있는 교육하시는 그 교육청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이제 MOU를 맺고 있어요. 그런 추세고, 왜냐면은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어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 거, 내 거, 한국 이렇게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혹시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한 적 있었나요? 하지 마라 대부분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아이비는 돈을 주고서도 지금 계속 해라고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이비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원래는 고등학교부터 시작되었어요. 고등학교부터 시작되었는데 왜 시작되었냐면은 그 국제학교, 그러니까 외교관들 자녀들이 어떤 장소에 이동할 때마다 이게 학력이 달라지니까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디플로마라는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프로그램이고 이게 역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초등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대학 잘 가면 되잖아요. 중학교, 유초등 가정 왜 만들어졌을까요? 오, 맞아요. 와, 어머 역시.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만 하니까는 이 기간만 하니까 짧다, 부족하다. 중학교에서도 아이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역량이 고등학교에 고스란히 이어지니까. 그런데 중학교까지 했어요. 초등학교까지, 유초등학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하는 빌드업이에요. 계속 이게 역량들이 쌓여져 나가야지 고등학교 때 터지고 대학 가서 이게 역량들이 발휘되어지니까 이 단계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도 아이비가 필요하다. 네. 방금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유아, 저희가 말하는 5살부터 7살까지의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누리과정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펼쳐내는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누리과정 주제, 나와 가족. 자, 두 번째 뭐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친구, 나와 자연, 나와 생활도구, 나와 지역사회. 자, 아이비에서 말하는 자, 초학문적 주제입니다. 자, 아이비는 저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비에서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생활 주제 있죠. 네,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이 생활 주제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저게 자, 미국, 이탈리아, 어디, 브라질 가능할까요? 왜냐면은 지역마다 그 계절이라든지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누리과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비는 뭐라고요? 국제, 어느 학교에서나 통용되어지는 그 주제를 하기 때문에 초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세계, 이거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학습자상. 자, 이거는 부모님들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들이 매달 계획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학습자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부모님들이 기억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리과정에서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 아이비에서는 10가지입니다. 자,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탐구하는 사람, 사고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소통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도전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네, 우리 아이들이 아이비에서 배우는 학습자상이에요. 자, 이번 주제에는 아이들한테 너는 이 달에는 탐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IB에는 사실은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보면은 아이들한테 무엇을 배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암묵적인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너희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알아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IB에서는 뭐냐면은 제가 표현하기를 대놓고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배울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보여주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는 탐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고하는 사람이 될 거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알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이들은 자기가 나는 탐구하는 사람이 됐구나. 나는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B는 부모님들이 좀 수다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B에서는 생소한 단어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생소한 단어들을 부모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에 대한 낯선 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심 생각,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심 생각은, 자, 우리 주제 있었죠? 자, 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 우리 자신이라는 주제가 있었으면은 중심 아이디어 생각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자, 암묵적으로 예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걸 배울 거야 라고. 자, 그리고 네. 자, 제가 오늘 부모님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핵심이에요. 탐구 질문. 자, IB에서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IB에서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은 원리와 개념. 네, 아이들이 지식 이제는 조금만 서치 잘해도요. 네, 혹시 챗 GPT 쓰십니까? 거기에 조금만 질문만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의 지식,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이제 아이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거냐? 원리와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형태, 기능, 원인, 변화, 연결, 관점, 책임, 성찰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원리와 개념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이게 큰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알아갈 수 있는 방향, 기능을 알아갈 수 있는 방향, 원인을, 그리고 변화, 연결, 관점, 책임, 성찰을 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제시한다고요? 어른들이, 선생님이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궁금증과 호기심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네, 이거 넘기고요. 자, 이 탐구 질문에 대한 가치를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 가치. 네, IB에 대한 가치를 아신다면은 이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치가 있어? 라면은 제로리즘을 선택하겠죠. 네, 자, 형태에 대한 가치입니다. 형태에 대한 질문, 어떻게 생겼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냐면, 자, 파란색 글자 보세요. 그냥 본다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같은 사물도 다르게 볼 줄 아는 그 누님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치입니다. 자, 다음. 자, 기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어떤 가치가 생기냐면,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리, 어떻게 움직이고 왜 필요한지 그거를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원인,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것을 탐구하고 나아갈 때 결과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본질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 세상을 고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내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일을 상상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연결. 자, 이것과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거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확장되는지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관점은 하나만의 답. 이제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만의 답만 고집하지 않고 협력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책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성찰. 자, 이건 마지막인데요. 성찰에 대한 질문을 경험한 아이들은 배웠다. 아, 끝났다. 배움, 끝.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되돌아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학습자가 되어지죠. 제가 여기에 메타인지라고 적어놨죠.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저기 제가 밖에 책도 갖다 놨는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는 들어봤다. 네, 야, 훌륭하십니다. 네. 네, 메타인지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 나의 생각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것. 그러니까 생각 위에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성찰을 잘하게 돼요. 성찰은 메타인지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성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배움을 이어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맞죠? 이제 이러면은 제가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계획안을 받아보실 때 조금 이제는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자, 초학문적 주제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 중심 생각,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 개념, 저 개념과 원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습자상, 저거는 부모님께서 외우셔야 돼요. 아, 너는 이번 달에는 탐구하는 사람이 됐구나,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계속 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기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죠.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핵심 개념의 형태, 변화, 연결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탐구 질문을 계획안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부모님들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네. 저희 제일 어린이집에서는 제가 되게 고심을 했잖아요. 이 아이비를 펼쳐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 제가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탐구하고 했을 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 핵심을 무엇으로 잡아나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아이비는 아이들이 놀이처럼, 우리 그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이잖아요. 놀이처럼 질문하고 클릭, 탐구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자, 빌드업을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아 때부터 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습관?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 나갈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요. 이거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발표하고 공유를 할 건데요. 자, 저희가 5, 6, 7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세는 저희가 질문 탐구까지만 해도 성공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잘했어. 야,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까지만 해도 잘했어. 6세 친구들은 주제, 질문, 탐구, 발표까지 너희들이 하는 거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이제 7세 친구들은 공유까지 갈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에 대해서 아까, 자,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된다고요? 지식을? 아니죠. 개념과 원리를 배워야 돼요. 맞죠? 자, 개념과 원리를 배우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큰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아까 형태, 기능, 관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큰 질문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 나갈 겁니다. 다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면요. 저기 챗GPT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적어놨었는데, 저희가 챗GPT에다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한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오죠? 맞아요. 단순한 답이 와요. 그런데 저희가 디테일한 질문을 하면은 어떤 답이 오죠? 디테일한 답이 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자, 저희 교실에서 했습니다. 저기 이 그림 다 아시죠? 이름 다 아시죠? 뭐죠? 저기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첨성대. 저희는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자, 저 이름을 보여주지 않고 저 그림만 먼저 보여줬어요. 자, 이게 이름이 뭘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관찰을 합니다.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자,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뭘까? 이름이 뭘까?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 집 같다, 옛날 집 같다, 대통령 집 같다, 전라도 집 같다, 왕집 같다, 조선시대 예쁜 집, 요게 옛날 저금통, 이런 식으로 각자의 다양한 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찰했을 때 저 구멍에 동전을 넣으면 저금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관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죠.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한글을 만들었나요?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훈민정음에도 영어가 나와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맞죠? 한글은 몇 명이 모여서 만들었는지 찾아야 되죠. 그게 바로 탐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에도 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책을 찾아보고 부모님한테 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탐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네 생각은 어때? 니는 훈민정음에 영어 나올 것 같나? 이렇게 엄마 우리 그 훈민정음은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어? 라고 계속 질문을 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책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답을 얻고. 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경복궁. 자,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안에 침대가 있을까요? 경복궁 길 바닥에 줄이에요. 이거 뭐죠? 4번 질문은 뭐죠? 아이가 유심히 보고 뭐 했다? 관찰했다. 그래서 저 줄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 줄이에요? 라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찰해요. 저 사람은 왜 불편할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자, 말하기. 자, 유아 교육에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제 저희가 질문놀이라는 것을 이제 권문정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강의였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부모님들께도 강의를 좀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강의였는데, 거기서 말하면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몇 번을 들어야지 애들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올까요? 3,000번이랍니다. 3,000번을 들어야지 말이 나온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자,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응애 울어요. 그러면은 배고프구나 라고 부모님이 뭐 해줘야 된다? 말을 해줘야지. 아, 내가 이렇게 우는 게 배고파서 우는구나 라고 자기가 느끼고 나 배고파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막 넘어졌어요. 근데 나는 막 너무 아파요. 그러면 아이는 울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저희 언어로, 단어로 말을 다시 표현해줘야죠. 넘어져서 아프구나, 피가 났구나 라고 다시 아이의 울음을 언어로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슬픈 거구나, 이게 기쁜 거구나, 이게 정말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거구나 라고 다양한 어휘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해야 된다? 들려주셔야 됩니다. 네. 교실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계속 말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공유 뭐였죠? 저희 7살 친구 이것까지 하면은 성공이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자, 저렇게 책 전시회를 해요. 그러면 저기에 보면은 3세부터 다른 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교실에 이렇게 쫙 자기네들이 했던 활동들을 펼쳐놔요. 그러면은 다른 반 아이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했던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공유예요. 이번에 저희가 여기는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라는 사진인데 이거는 5살 친구예요. 올해 5살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라는 동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극 나는 3살 반에 누구 아는데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4살 반에 누구 아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판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생 반을 좀 불러보자.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다 와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이 동극을 했어요. 저게 바로 공유예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익힌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공유입니다. 네. 자, IB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사 교육입니다. 자, 저희 시대, 여기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교육 받으셨습니까? IB식처럼 꺼내는 교육 받으셨어요? 아니죠. 저 대부분 절레절레 도리도리 하고 계신데 저희 세대도 저희 교사 세대들도 다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자,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배운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육은 진짜 중요합니다. IB에서. 그래서 제가 대구와 대전을 다녀와서 들었던 생각이 교사들한테 먹여야 되겠구나. 교사를 계속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교사 교육이에요. 놀이 중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어떻게 펼쳐낼 것인지,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펼쳐낼 것인지, 제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말했던 이것을 교실에서 다 선생님들이 지금 펼쳐내고 계십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문 받았을 때 어때요? 질문 받았을 때. 어머니 질문 받으시면 어때요? 대답해야죠. 오, 훌륭하십니다. 질문 받으시면 어때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틀릴까봐. 또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이 혼났잖아요. 교실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으면 좀 시끄럽다. 수업 방해하지 마라.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문화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질문하는 문화. 그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다음. 환경도 저희 어제 여기 교사 교육에서 질문놀이라는 저희 교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생일판에 혹시 어린이집에 오셔가지고 생일판 보신 적 있습니까? 생일판 친구들의 막 이렇게 생일 돼 있잖아요. 거기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생일을 축하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문을 넣으래요. 어떤 질문을 넣으면 좋을까요?
어떤 질문? 친구의 생일은 언제일까? 이런 식으로 나의 생일은 언제일까? 라고 항상 라는 질문을 모든 환경에 이렇게 넣어주래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보고 질문이구나. 내가 저기를 관찰해서 답을 좀 한번 찾아봐야지 탐구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선생님도 저희 환경이 이제 계속 이제 질문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질문해야지.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어질 거고 교사들도 언어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교실 속 매체도 바뀔 건데 이 매체 속에서도 질문이 계속 더해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귀를 조금 더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좀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서. 자, 집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상황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울음인지 부모님께서 정확한 단어로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늘어난 거는 어휘량 싸움입니다. 제가 저희 어린이집에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은 어휘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면서 문해력도 쌓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챗GPT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할 때 고주파 언어를 사용해라.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주파 언어는 뭐냐면은 물이 나와요. 그런데 고주파 언어를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은 물이 그냥 나오는 거랑 뿜어져 나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가 조금 더 크게 펼쳐져요. 그리고 고주파 언어는 뭐냐면은 이거는 뇌를 자극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도 이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건 어떤 모습이라 이렇게 불릴까? 어떤 모습이라 이렇게 불릴까?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 저기에 보면은 바람이 불어. 바람이 살랑살랑 스치고 지나가네? 조금 문학적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바람이 그냥 부는 거랑 살랑살랑 스치고 지나가네, 이거는 어떤 그림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한다는 거예요. 자, 상상은 21세기에 요구되어지는 역량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고주파 언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질문을 하고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질문놀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맞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감정과 정서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래요. 자, 대놓고 어머니 요즘에 수입이 좀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어머니 어떠세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놓고 오늘 시험 잘 봤나?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 Are you okay? 라고 먼저 물어보래요. 아이들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 질문을 해야 아이들이 이게 마음이 좀 안정되어지니까는 아이들도 대답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너무 궁금하잖아. 어린이집에서 뭐 했는지도 궁금하고 친구들 어떻게 놀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뭘 먼저 해야 된다? 오늘 기분이 어땠어? 라고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먼저 만져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데 막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안정되어져야지 이게 인지학습이 되어집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실기입니다. 이거 실기입니다. 자, 실기입니다. 우리 짝지를 조금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한번 색깔 놀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너의 기분은 어떤 색이야? 어머님, 아버님, 자, 오늘은 나의 기분은 어떤 색일까요?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 우리 서로 한번, 자, 이 질문 놀이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짝에게 질문합니다. 짝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짝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짝에게 질문합니다. 손을 딱 펼쳐보세요. 자, 다시. 자, 짝에게 질문합니다. 자, 먼저 펼친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펼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돼요. 손을 이렇게 딱 얹어주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먼저 손을 펼친 사람이 자, 오늘 너의 기분은 어떤 색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색이야? 라고 네,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왜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라고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사람은 왜냐하면을 넣어서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기분이 안 좋아서 무슨 색이었다고요? 아, 그레이색. 네, 영어 나왔습니다. 네, 회색이었답니다. 네, 오늘 마음에 약간 먹구름이 좀 있었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하, 이거는 질문을 안 들은 사람도 상대방의 대답을 안 들은 사람도 아하, 그랬구나. 끝. 근데 자, 상대방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그래서 아저씨가 잔소리해서 마음이 회색이었구나 라고 들은 대답을 말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그래야지 엄마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경청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이 말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꼭 왜냐하면 꼭 이야기를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죠. 근데 자, 21세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실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코앞이에요. 지금 25학년도에 이제 책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자,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자, 제일 어린이집 출신 아이 아니고 질문에 안 익숙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계속 질문을 해요. 선생님도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라고 그러고. 근데 제일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때요? 이미 익숙하게 질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질문할 줄 알고, 내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줄 알고, 관찰해서 탐구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계속 훈련해왔잖아요. 습관이 되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초등학교 가서도 1학년, 당장 1학년입니다. 당장 1학년에 가서도 아이들이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업을 유아기부터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도 교육 성향, 저랑 가족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교육 성향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기대하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점이 많았다. 그리고 더 배려하는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소름 돋게 똑같다. 저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갑자기 막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점쟁이 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입을 탁 틀어막고는 점집에 온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점 보러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름 돋게 똑같았다. 그리고 조금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조금 남편이 이제 아내분이 책이나 유튜브에서 본 육아 정보를 전해주면 남편은 그냥 흘려들었대요. 그런데 교육 성향 상담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대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이제 아내가 100번 얘기해도 사실은 남편한테 어필되어지지 못했던 게 원장 선생님이랑 교육 성향 상담을 하고 나서 이게 전문가의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교육 성향 체크를 해보니까요. 똑같은 성향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네. 이 아이 성향이랑 이 아이 성향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들끼리는 성향이 똑같은데 부모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 태도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내 아이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내 아이는 공개적인 칭찬을 해야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내 아이는 그래도 내가 속닥속닥 칭찬해도 먹혀 들어가는 아이인지 그런 것들을 교육 성향을 통해서 꼭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조금 해두게 되겠습니까? 네. 원장님의 흡입력 있는 목소리와 상담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었나라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나쁜 질문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거는 결코 나쁜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만약에 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들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다치고 말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타박 주지 마시고요. 또 쓸데없는 질문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항상 공감해 주시고 왜냐면은 질문을 받으면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유아교육에서 빌드업을 좀 쌓으시면 좋겠다. 이제는 코앞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질문으로. 자, 제1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아교육부터 빌드업을 쌓아가서 얘네들이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에서 그 역량들을 펼치 나가고 또 저희 제1어린이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7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1%다. 이게 제곱근의 이야기거든요. 제곱근. 네. 7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 1%가 저는 제1어린이집 출신 중에 한 사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부모님들 같이, 박수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제가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컨셉을 뭐 잡지? 작년에 혹시 컨셉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자, 작년에 입학설명회 컨셉이 뭐예요? 네. 맞아요. 맹모 삼천지교예요. 자, 이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2026학년도 컨셉은 같이 교육합시다. 네, 이게 2026학년도 저희 입학생 설명의 컨셉이거든요. 제가 계속 고심하고 기도했을 때 그래, 가치 교육이다. 가치 교육. 이 가치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